안녕하세요, 별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기다려주셨던 초보분들을 위한 잉커 꿀팁 및 장비 설명이에요. 우선 처음으로 이 가위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잉컷을 하는 방법, 그리고 속을 파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설명이다 보니 잉컷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패스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가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가위들을 놓아봤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엣지 가위가 없는데 버려서 없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던 가위는 바로 이 윤 프로젝트 가위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매한 이후부터 문덕이 된 지금까지 잘 쓰던 가위예요. 제가 2017년 5월경부터 문덕이 되고 거의 1년 가까이 쓴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추억이 가득한 가위입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작은 걸 좋아하고 날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한 번에 자를 때 되게 길게 잡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긴 게 가장 중요했고 다음은 절삭력이에요. 이 가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한 가위로 예를 들면 날린다고도 하죠. 절삭력이 많이 떨어진 탓에 가벼운 느낌이 강해요. 단점은 날이 너무 길고 다른 가위에 비해 무게가 더 나간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가위는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다음 가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가위는 고쿠요 가위입니다. 불매운동 전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가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가위를 하루 정도 사용하고 난 뒤 바로 엣지 가위를 구매했어요. 먼저 고쿠요 가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위는 처음에 설명드린 윤 프로젝트 가위와 비교하면 손잡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2배가 넘는데 오히려 이 점이 불편했어요. 세 손가락을 넣어야 고정이 되는 점도, 엄지손가락은 공간이 많아서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날 끝도 뭉툭한 데다 넓은 것이 전부 안 맞았어요. 비교한 것을 보면 무척이나 차이가 큰 걸 볼 수 있어요. 날을 가까이서 보여드렸는데 찐득이가 잘 붙는 게 너무 잘 보이죠? 앞서서 날이 넓은 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왜 좋지 않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미 잉컷된 것을 들고 왔는데 만약 잉컷이 되지 않아서 종이가 더 있다면 넓은 면적 때문에 잉컷할 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을 보면서 커팅을 해야 하는 잉컷은 이 넓은 날 때문에 손목을 꺾어서 컷해야 돼요. 잉컷을 만약 한두 장씩 짧게 하는 거면 몰라도 많이 하는 분에게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계속 하게 되면 손목이 망가지고 말겠죠? 너무 비난만 한 것 같지만 저는 가위 뽑기에도 실패해서 절삭력마저 안 좋았어요. 하루만 쓰고 윤 프로젝트 가위를 쓰면서 엣지 가위를 구매했었습니다. 화면상에는 없지만 비교해서 말하면 이 둘을 합친 느낌입니다. 따로 더 할 말은 없지만 손잡이가 넓고 날 길이가 짧은 데다 절삭력은 보통이었습니다. 무난했지만 적극 추천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프린텍 시리즈입니다. 프린텍 가위는 국내 가위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선 차례대로 소형, 중형, 대형 순입니다. 대형은 주방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 가위와 큰 차이 없이 모든 사이즈가 전부 다 커요. 손잡이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대형 가위를 박테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특히나 포장을 할 때 테이프를 자르거나 박테컷을 붙일 때 사각컷의 용이에요. 대형은 프린텍 중에 티타늄으로 구매해서 날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은 블랙, 소형은 다시 티타늄으로 구매했어요. 차이를 알려고 다르게 구매했는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둘 다 날에 코팅이 되어 있고 날에 커브가 있어서 절삭력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절삭력은 제가 가진 가위 중에 가장 좋았고 유일하게 박테의 찐득이가 붙지 않는 가위들입니다. 지금도 거의 3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찐득이가 하나도 없을 만큼 좋아요. 단점은 무겁고 손잡이가 크고 넓다는 점이에요. 손이 작은 편에 속해서 더욱 까다롭게 보는 손잡이인데 아쉽게도 너무나 커요. 그래서 가위질을 할 때 손이 피로해지기 쉬운데 거기에다 무거우기까지 해서 더 피로해져요.
그리고 손잡이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게 넓어서 손가락이 받는 압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오래 인컷하기에 역시 부적합해요. 하지만 장점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짧게 사용하는 박테컷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은 박테를 자를 때 사용해요. 그리고 중형은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대형 가위는 포장 서랍에 넣어두고 쓰지만 중형은 연필꽂이에 넣어두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우편과 택봉 포장을 자를 때 사용해요. 막내인 소형 가위는 사각 컷한 박테에서 박테컷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영지에 붙여진 박테를 컷할 때에는 무조건 프린텍만 찾아요. 박테의 끈적임이 무척이나 심한 본드인데 그게 가위에 붙은 채로 제거하지 않고 가위질을 계속하면 날이 무뎌지고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끈적임이 붙지 않는 프린텍을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제품보다 월등히 좋은 국내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에서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수혜용 가위를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디자인이 엄청나게 예쁘고 생긴 것이 제 취향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을 자르는 수혜용 가위답게 날이 날카롭고 끝이 뾰족한 데다 날이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 가위는 쓰지 않고 있는데 손잡이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가위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날도 짧게까지 하죠. 하지만 여전히 절삭력이 좋고 디자인이 예뻐서 촬영 소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동 같은 느낌이라서 손이 닿을수록 점점 더 빈티지화 되어가요. 내려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지금까지 계속 잘 쓰고 있는 허니비와 커터비 시리즈입니다. 오른쪽에 쥐고 있는 가위가 커터비, 왼쪽의 회색 가위가 허니비예요. 커터비의 경우 가위집에 커터비라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처럼 검정과 노랑의 배색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인 이유는 오래 사용하다 보니 절삭력이 약해져서 재구매했어요. 이 가위 시리즈는 끝이 날카로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듯 날 길이와 손잡이의 크기는 제 취향에 딱 맞는 가위입니다. 물론 이 가위도 단점이 있어요.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고 가격대가 13,000원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직접 직구를 하면 저렴해지지만 사업자로 공부하시는 분이나 국내에서 구매하면 15,000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국내 가위에 비해 몇 배나 드는 가격임에도 절삭력이 금방 약해져요. 무게, 손잡이 크기, 손잡이의 부드러움, 날 길이, 날 끝의 뾰족함, 날 넓이의 적당함까지 모두 완벽하지만 단점들을 생각하면 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장비는 남을 따라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위를 체험해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허니비와 커터비와의 차이도 말씀드릴게요. 커터비가 노랑, 검정, 은색의 조합이면 허니비는 회색, 흰색, 검정의 조합입니다. 사이즈와 모양은 커터비와 동일하지만 날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당연히 코팅이 되어 있으니 가격은 커터비보다 2-3천원 정도 비싸고 투명을 자르기 힘들어요. 만약 투명이나 박테컷처럼 이형 처리가 된 종이를 자르면 밀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모조지를 자주 자르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그게 아닌 분들은 커터비를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가위들의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 제품은 선호하지 않다 보니 한국, 미국 위주로 구매했기에 다소 적은 종류이긴 해요. 무엇보다 손에 맞는 제품은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구하기도 하고요. 장비 추천보다 장비 설명 및 소개가 우선이었기에 궁금증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이에요. 문구점에서 구매한 칼과 인터넷으로 주문한 크롬 커터입니다. 문구점에서 구매한 칼은 60도 칼로 일반적인 칼이에요. 날을 부러뜨리고 새 날로 갈아 끼우는 많은 분이 아는 방식이에요. 크롬 커터는 잉커 칼로도 유명하죠? 저는 페이퍼 커팅북을 살 때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공장이 일본이던데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크롬 커터는 일반적인 커터 칼의 30도 날입니다. 각도는 날의 각도를 말하는 것으로 칼질을 할 때 각도가 작을수록 압력이 높아져요. 그만큼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30도 칼을 크롬커터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제품 이름일 뿐이고 30도 칼은 다양합니다. 아트칼로 날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닌 새 날로 교체만 하는 칼도 있습니다. 저는 크롬커터를 구매한 지 2년가량이 넘었기에 생각을 못했지만 불매하시는 분들은 아트칼이나 다른 30도 커터칼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엇보다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 60도 날과 30도 칼의 절상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물론 저는 속을 팔 때만 사용하기에 자주 쓰진 않지만 가위보다 칼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페이퍼 커팅을 주로 했기에 첫 번째 책을 살 때 같이 구매했던 30도 커터칼도 있어요. 이 또한 도르코 커터칼로 일본 제품이라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전형적인 커터칼의 모습인데 인컷하기에 부적합한 그립감이었어요. 오래 지면 손가락이 힘들기도 하고 손에 새 냄새가 배이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칼은 간단히 두 가지만 쓰고 있어요. 칼보다 가위를 선호하기도 하고 날만 갈아 끼우면 새 것이 되기 때문에 바디를 더 늘리진 않았어요. 장비 설명만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가위만 왼손잡이여서 흰컷 할 때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아쉽게도 왼손잡이 가위들은 전부 절삭력이 안 좋아서 연습으로 양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왼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듯해요. 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른손잡이용 기구는 오른손으로 써야 하더라고요. 잉컷 꿀팁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아둔 하트 도일리 잉컷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